저 구혜우 미래전략연구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이제 구혜우 원장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도 하셨었고 이쪽 분야에서는 뭐 전문가이신데 사실 북한이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뭐 거친 발언을 언사를 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 발언 수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진 이유 다만 비단 이 서욱 장관의 연설 때문인가요? 예, 예. 이번 이제 김여정의 강성 발언은 짧게 보면은 서욱 장관의 원점 타격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김여정의 강성 발언, 북한의 강성 발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든가 또 가끔씩 강성 발언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의 발언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세계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중신 냉전 시대가 새롭게 그 어떤 심화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연동이 돼서 동아시아 정세를 대단히 긴장을 고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 어떤 유럽의 사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에도 어떤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김여정의 강성 발언, 북한의 강성 발언은 남북 관계에서만 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이런 어떤 전체 세계 정세의 변화, 동아시아 정세의 어떤 변동과 연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북한이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할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에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내부 결속용, 체제 결속용 이런 주민들에게 어떤 동요를 좀 일으키기 위한 발언의 성격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내 결속용 메시지라고 보는 것은 어떤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대내적인 메시지도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번에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메시지, 한국을 향한 메시지, 어떤 미국을 향한 메시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이제 조선중앙TV와 또 이제 노동신문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워딩을 보면 위임을 받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임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일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담화 격을 김정은 위원장 담화라고 하지 않고 왜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려서 위임을 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위임이라고 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여정 위임 통치서를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떤 그것은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분석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런 위임 통치설로까지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어떤 위임해서 발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성명하고는 어떤 구별되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성명보다는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많은 문제를 앞으로 제고할 것. 그러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정세가 변화되고 있고 어떤 그것이 어떤 동아시아 정세에서는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연동해서 대단히 긴장의 고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중국의 어떤 총서기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 우파 혈류,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단히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김여정의 강성 발언도 이 시진핑의 발언과
어떤 비교될 수 있는 그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김여정의 북한의 감성 발언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정세로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제 2019년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의 어떤 회담이 결렬된 뒤에 어떤 북한이 어떤 강성 노선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계기로 해서 어떤 그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로 인해서 신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성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 정세에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행동 가능성과 어떤 신정부의 상대적인 대북 강성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강대강 정책이 어떤 충돌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그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 ICBM부터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발언도 거침없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하나 책 잡아서 7차 핵실험이라는 아주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달, 특히 다음 달 북한은 큰 명절들도 많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어떤 ICBM의 어떤 핵무기를 장착해서 어떤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현재의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정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어떤 행사, 어떤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지만은 더 어떤 중요하게는 한국이 어떤 권력 교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가 돼서 권력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권력 교체기에는 여러 가지 안보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결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불안정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국의 권력 교체기에 있는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하게 어떤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 됐든 7차 핵실험이 됐든 ICBM의 어떤 핵무기를 장착해서 실험하는 것이 됐든 간에 그러한 어떤 실험들은 단순하게 실험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군사적 행동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북한이 행동을 하게 될 어떤 시험 문제 같은 7차 실험을 포함해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테스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언제든지 어떤 군사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좀 달리 그냥 위협용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 혹은 실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구혜우 미래전략연구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